모두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그 원명조 원국을 내가 해석을 하고 뭔가 파악을 한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예요. 지금부터 쭉 얘기하는 이런 법칙대로만 사주팔자가 반응을 하고 그런 반응에 의해서 희기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팔자 얼마나 이렇게 보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운하고 맞힐 거냐. 이게 원래 8글자의 메커니즘을 해독하고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그죠? 여기에는 또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운의 환경 또 매년에 있는 세운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팔자 8글자하고 반응을 해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작용의 현상적인 이런 사안들이 이벤트들이 주변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벌어지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느냐, 내가 만족스럽게 느끼느냐, 이게 다 희노애락이거든. 결국 주변에. 근데 약간 현실 세계는 좀 왜곡된 게 있어요. 왜곡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들 중에서도 재물일변도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이렇게 형성된 틀이 다른데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열의 9은 대부분이 어때요? 재물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면,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대부분 그래요. 있는 돈이 나가거나 원하던 만큼이 안 들어오거나 그죠? 이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죠? 이런 물질 일변도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음량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는 건데 오히려 물질 일변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팔자가 이 사람이 정신을 써야 되는 팔자고 그죠? 뭔가 그런 쪽에서 만족도를 추구해야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돈 벌려고 하고 돈이면 많은 것들이 익스큐즈가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이 현대 사회가 왜곡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굴절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사실은 격으로 보면 제격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렇죠. 제중심으로 뭔가 팔자가 아주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들이 대부분 재물적인 성취나 재물적인 인연이 이렇게 그렇지 않은 구조보다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조들도 팔자들이 어때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그런 쪽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거기서 이런 갈등도 생기고 괴리 현상도 생기고 나는 왜 남들만큼 못 가질까? 불행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충분히 가졌으면서도 그런 어떤 반사적인 내지는 상대적인 그런 심리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사주 구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만족도나 성취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로는 어떤 성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천간에 떠서 이 글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보통 재나 관이 떴다. 그러면 어때요? 재성이나 관성이라는 건 내가 뭐 어떤 직을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명예를 쓴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취한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이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은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자기의 뭔가 의도적인 의향적인 이런 부분의 성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운에 모든 것이 만사가 여의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괜찮은데 돈도 벌리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몸은 아프다든지 이를테면 그렇죠? 배우자하고는 이별을 한다든지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뭔가 이 사람이 이러한 팔자에서 원하던 에너지가 주변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시절이나 그렇지 않은 운보다는 어때요? 뭔가 이 사람이 자리매김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 여기까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이론들은 자평인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3대, 5대, 7대 구서 어느 중에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목화운이 좋더라, 금수운이 좋았더라, 뭐 이런 경우로만. 근데 유일하게 자평인전에서만 취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격의 시스템적인 구조의 속성이나 틀을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격의 성격에 잘 반응하고 가세하는 쪽으로 가미가 되는 쪽으로 운이 돌아왔을 때는 좋다, 긍정적이다, 호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호운이다,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준이 되는 그런데 이러한 운의 형태들이 뭐냐면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벼슬을 했던 사람이고 관직을 해서 그쪽에서 명예를 이뤘던 구조들이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때요? 내가 승진하고 뭔가 관직에 올라가고 부귀 공명을 누리고 이러는 거를 우선시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는 삼때 현실에는 이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운의 흐름 동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방법,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다?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운의 형태나 가부나 희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관용인격. 그러니까 정관용인격이라는 거는 딱 보통은 네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지는 일간 대비 일간을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게 극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기신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정관이 되면 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관인생상생을 해가지고 년, 월, 시간 중에 그러니까 천간에 없으면 지지도 보는데 천간은 드러내놓고 그렇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도적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인성이 어딘가에 연이나 월이나 시간에 있으면 그게 성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관 용인격, 그러니까 정관이 용신이고 인성이 상신일 때는 인성이나 인성을 돕는 관살이 오는 운을 좋아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통 그래서 정관격은요, 정관격에 재성이나 인성을 놓으면 거의 이렇게 신강신약을 잘 안 타요. 기본적으로 관성운도 잘 쓰고 인성운도 잘 쓰고 어때요? 그렇죠? 이런 운들을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안정적인 포지션을 내가 이미 확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일을 감내하고 그 조직의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내가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근데 직이 떨련하진 않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직을 내가 잘 수용하는 쪽으로 오면 일한 거를 인성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동안 일했던 거를 내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승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 격이 뭔가 틀이 구조가 스트럭처가 갖춰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으로 제일 잘 안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관격인 거예요. 본인들은 이거 왜 보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이미 내가 그렇게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날 때부터 부모 환경에 안정적인 직장에 타이틀에 그런 쪽에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확률적으로 제일 적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 이렇게 인성이나 인성을 돕는 관살이 오는 게 좋고, 관살은 천간이 아닌 지지로 와야 관살혼잡이나 중관이 되지 않는다. 여명이에요. 여기는 그 축, 그러니까 묘인축, 자해술, 그렇죠? 유신미, 유신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냐면, 그러니까 기토일간이 인월생이니까, 인월생이니까 그 정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에 인중에는 간목도 있고 병화도 있으니까 천간에 간목이 뜨고 병화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본기가 떴으니까 이거는 정관격이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병화도 같이 떴으니까 요 같은 자리에서 병도 나오고 병은 이렇게 장생 받잖아요. 간목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유정하다. 그리고 힘이 유력하다. 이거는 걸록관계고 이거는 생애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의 속성도 강하고 병의 속성도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월이나 천간에 드러나 있는 이 일간까지의 요 관계가 그렇죠? 관인상생이니까 관인상생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직에 순조롭게 인발부를 한다든지 여명 같으면 배우자나 이성하고의 연관이나 관련성이 순조롭다든지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글자를 보는 거지. 나머지 글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요 글자는 식신으로 떴단 말이죠, 그렇죠? 식신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글자를 놓았으면 식신은 내가 실제 관인이 돼 있으면 뭔가 조직의 시스템에 내가 혜택을 받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식상을 놨다라는 거는 이 관을 깨는 에너지예요. 관하고 상치된 에너지예요. 식상이라는 거는 내 어떤 그 행위, 내 사고, 내 사상, 내 능력을 펼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된 기반이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걸 박차고 어때요?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거야.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글자 그죠? 이런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관인상생하는 통로를 그쵸? 병화를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지. 바로 옆에 붙어서 합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쉬운 길을 멀리하고 힘든 길을 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그대로 다 보면 돼. 격을 보고 천간의 구조를 보고 나머지 글자의 조합을 본다라는 거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관성이 많잖아요. 관성이 많잖아. 해 중에도 간목이 또 있잖아. 미 중에도 을목이 있잖아. 그렇죠? 또 이렇게 해미하면 해묘미로 관국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렇죠? 여명이니까 어쨌든 관하고의 그러한 얽힘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그 개해 임자 이 중년 이런 시기에 다 이렇게 그 재성운으로 돈단 말이에요. 재성운으로. 그러니까 인월에 기토일간이 해일이고 그렇죠? 관성이 많기 때문에 다 지금 관성이든 재성이든
식상이든 어때요? 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간에 있는 병화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병화를. 네.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이런 운들이 중년에 이렇게 사오미운으로 흘렀다라고 하면 사오미운으로 흘렀다라고 하면 이 글자를 뭘로 쓰냐면 내가 기존에 갖춰진 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틀에서 주도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내 재주를 드러낸다. 이 인성하고 내 재주하고가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공부한 거를 식신으로 아주 인연 있게 유정하게 드러낸다라는 거거든. 할 수 있는 게 딱 교수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배운 걸 가르치는 거 크게 쓰이면. 근데 운이 이러한 인성을 도와주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뭘 했냐면 이렇게 병신합을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보석을 찬란하게 비추는 거. 보석 사업을 했어요. 보석 사업을. 근데 본인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이 될 만하면 더 차고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 또 왜냐면 큰 원국에서는 그래도 인성이 강하게 장생받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합으로 꺼트리려고 하는 게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병화로 놓여 있고 병인 장생으로 놓여 있고 생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이 안 꺼진다예요. 여기에 만약에 무토나 이런 에너지로 있으면 훨씬 어때요? 이 에너지들이 더 병화가 더 지켜지는 거지. 예? 천간의 임계수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운들에 근데 지지에서는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 12년 중에 반은 목화운으로고 반은 이렇게 금수운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쨌든 천간에 임계수 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인성을 돕는 관살이 오는 운이 좋다. 그래서 관살은 천간이 아닌 지지로 와야 관살혼잡이나 중관이 되질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 경우는 인성운이 가장 좋은 거예요. 천간에 병정화라든지 지지에 그렇죠? 지지에 사오화라든지 이제 사화가 오면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천간하고 지지하고 운을 또 따로 보는 거예요. 지지에는 합이나 형충파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운 같은 경우는 오운은 상관이 없어요. 오운은 편인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토랑 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화의 에너지가 있는데 오해 암합도 하고 인호 합도 하고 근데 사가 오면 연, 월, 일이 인사형으로 움직이고 사의 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요령은 뭐냐면 이 사화가 병화가 걸록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성이니까. 인성이니까 일단은 이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에서 볼 때 어때요? 인성을 꼭 필요로 하는 운에서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인데 지지로 사화가 들어올 때는 형하고 충하니까 뭔가 역맞으니까 기존에 있는 이거를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의 조직이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내 사업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정관적인 형태의 사업, 편관적인 형태의 사업. 근데 이런 에너지가 어때요? 형의 움직임이고 충의 움직임이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간판을 바꾸거나 옮기거나 이러면서 역마적인 부분으로 역마성 있는 부분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운보다는 훨씬 액티브하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더 나가서 온다라고 하면 인의 합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인이 이렇게 수생 목의 관계로 해중의 간목이 기토하고 합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의 합이 있으니까 인의 합으로 일지 자리가 이렇게 딱 매여 있고 묶여 있잖아요. 해묘미에 해미 합으로 묶여 있고 전체가 다 지지가 합의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운이 인성운인데 사운이 들어와서 합을 딱 끊어줄 때 일지를 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를 충한다라는 거는 일지 배우자 자리가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없는데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거의 8, 90%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천간에 목 달고 들어와가지고 지지의 인성이 살인상생하면서 지지를 이렇게 합했던 거를 그냥 충이 아니라 합했던 거를 이렇게 충한단 말이에요. 그럼 합했던 거를 충하면 합의 상황을 더 촉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제대로만 팔자를 보이고. 근데 운을 적용하는 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천간 운 적용하는 게 다르고 지지운 적용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관살은 천간이 아닌 지지로 와야 관살 혼잡이나 중관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화를 쓰잖아요. 그렇죠? 병화를 쓰고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런 에너지가 병정이 들어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간목이나 을목이 들어올 때는 이거를 중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을목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관살 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관인데 을목이 들어오니까. 근데 갑중심으로 이 사람이 정관을 쓸 때는 그런데 인성을 쓸 때는 어쨌든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을목이 병화를 생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직 공무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이 있는데 뭔가 식상이 천간에 같은 배열에 있으면 공직에 있더라도 특수직 공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내가 갑목을 쓰는데 내년 같은 경우 을목이 온다. 올해 갑목이 온다. 그러면 내가 갑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을이라고 하는 고정되거나 특정적인 이렇게 확정된 일이 아닌 또 다른 뭔가 오는 거예요. 프로젝트성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불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중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 이 팔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벼슬아치들이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어때요? 이걸 사업으로도 쓰기로 하고, 일반적인 명예 추구하는 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인성을 쓰는 경우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크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래 또 관살혼잡이 돼 있고 그 관이나 살의 동태가 병인생 호랑이띠죠. 이 지금 이렇게 물론 여기는 정관격은 아니에요. 정관격은 아닌데 이게 관살이 혼잡이잖아요, 그렇죠? 양인격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여명의 관살혼잡이면 배연이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 낳고 잘 살아요. 잘 살고 그 전에 이 사람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10년 앞으로 내후년에 병후년이 있고 그 10년 전에 병신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신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학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없는 글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삼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토도 없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수는 이런데 신중에 이제 임수 있는데 이렇게 연구원인데 어쨌든 이제 인성이 없고 하니까 직이 오래 머물러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자기가 이때 동료나 이렇게 윗분들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자기가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 업적을 이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본인은 좀 그 혜택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막 사회 각계각층에 엄청나게 잘 펼쳐졌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명리 공부를 조금 해서 병원년에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전 같으면 이 여자 명조가 양인격이면서 특히 관살 혼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